새벽 4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을 때 손이 수도꼭지를 놓지 못했어요. 물이 흘러넘쳤고 차가운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팔목까지 흘렀는데 닿지 않았고 거울 속 제 눈동자가 낯설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못했고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꺼낼 수가 없었어요. 주차장으로 나오자 그가 차 옆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는데 그 표정이 그날 밤 저는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에서는 우리 삶의 진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아름답지만은 않은 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이야기들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9세, 25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키웠어요. 남편은 아들이 3살 때 교통사고로 떠났고 그 이후로 저는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재혼 이야기가 몇 번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솔직히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작년에 아들이 결혼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났고 저는 축하했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제 인생도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41살 저보다 8살 어렸고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무거운 배낭을 들어줬고 길을 잃었을 때 찾아줬고 하산 후에 같이 식사하자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는 혼자 먹기 싫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누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40 초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눈빛이 맑으셔서 그런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고 오랜만에 한 명의 여자로 봐주는 시선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산에 같이 갔어요. 다른 회원들도 있었지만 어느새 우리 둘이서만 걷는 일이 많아졌고 내려와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길어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가 보낸 문자를 보면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거울에서 발견했어요. 누님, 내일도 시간 되세요? 네, 어디 가실 건데요? 그냥 드라이브나 하면서 바다 보러 갈까 해요. 혼자 가기 심심해서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건가? 결국 네 라고 답했고 다음날 그를 만났어요. 차 안에서 음악이 흘렀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저는 옆좌석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누님 편하게 계세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가 웃으면서 말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솔직히 저 오늘 누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조였고 숨을 천천히 쉬려고 했는데 가빠졌어요. 무슨 말이요? 누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차가 갓길에 멈췄고 그가 시동을 끄고 저를 돌아봤어요. 저 누님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꾸 보니까 더 보고 싶고 문자하고 싶고 그래요. 제 입술이 떨렸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손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저는 저보다 8살이나 어린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누님이 좋은데.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뿌리쳐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손이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만 저랑 같이 있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고 파도 소리가 들렸고 저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들 수가 없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누님 후회하세요? 아니요. 그런데 무섭기는 해요. 뭐가요?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당신이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닐까? 그가 웃었어요. 누님,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외로워서 누군가랑 있고 싶은 건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누님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목소리 들으면 안심되고 그래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고 눈가가 촉촉해졌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 이혼한 적 없어요. 남편은 일찍 떠났고 그 이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저녁 같이 저녁 먹어요. 혼자 돌아가기 싫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저도 누님이랑 더 있고 싶어요. 우리는 근처 작은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촛불이 켜져 있었고 저는 메뉴판을 보다가 그를 쳐다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고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뭐 드실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요. 우리는 파스타를 시켰고 와인도 한 잔씩 마셨고 창밖으로 해가 지는 걸 봤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바다가 반짝였고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행복해서요. 이렇게 누군가랑 저녁 먹으면서 행복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손을 뻗어서 제 뺨을 닦아줬어요. 저도 행복해요. 누님이랑 있으면.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고 파도가 발을 적셨고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꽉 쥐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누님, 네. 키스해도 될까요? 저는 걸음을 멈췄고 그를 봤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눈빛이 진지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살짝 스치듯 닿았다가 떨어졌고 다시 닿았고 그 다음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저는 그의 목덜미를 잡았고 그는 제 허리를 감쌌고 파도 소리가 우리를 감쌌어요. 숨이 가빠졌고 얼굴이 뜨거웠고 온몸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제가 아직 여자라는 게 느껴졌고 그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그가 제 뺨을 닦아주면서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행복해서요. 이렇게 행복한 게 오랜만이에요. 그가 다시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참았던 외로움이, 참았던 그리움이,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가 속삭였어요. 누님 늦었어요. 집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친구 만나서 늦는다고. 그럼 조금 더 있을래요? 차 안에서라도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요. 우리는 차로 돌아갔고 히터를 켰고 좌석을 조금 뒤로 젖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별이 떠 있었고 우리는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눴어요. 누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한테 말해줘요. 저요? 평범한 사람이죠.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이제야 좀 여유가 생긴. 평범하지 않아요. 누님은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 아들 키우고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잖아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고 그가 닦아줬고 저는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아들 이야기, 그의 이혼 이야기, 서로의 외로움 이야기.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누님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저도 보고 싶을 텐데. 약속이에요. 약속?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5번쯤 했을 때 문자가 왔어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저 아직도 누님 생각나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저도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보고 싶은데 너무 급한가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고 얼굴이 뜨거워졌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요, 저도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만났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편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졌어요. 누님,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뭐요? 저 같은 사람이랑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거요.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당신이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저는 그의 머리에 볼을 대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님, 저 다음 주에 부산 출장 가야 해요. 3일 정도. 그래요? 같이 가실래요? 출장 끝나고 하루 더 있다가 올게요. 누님이랑 바다 보고 싶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누님 없으면 저 외로워요. 저는 웃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갈게요. 일주일 후 우리는 KTX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지나가는 풍경을 봤어요. 그가 커피를 사왔고 제 손에 쥐어줬고 손가락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흘렀어요. 누님 떨려요? 엄청요. 이렇게 먼 데까지 같이 가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떨려요. 그런데 설레기도 해요.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창문에 우리 모습이 비쳤어요. 나란히 앉아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고 그게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할 때 직원이 물었어요. 싱글 2개 맞으시죠? 제가 대답하려는데 그가 먼저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방을 따로 잡았어요? 네, 누님이 불편하실까 봐요. 저는 괜찮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가 저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하는지,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파도를 봤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가 서 있었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누님, 저녁 먹으러 갈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해변가 작은 식당에 갔어요. 회를 시켰고 소주를 마셨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누님, 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어요. 어차피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라서 별말 안 하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죠. 많이.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있잖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누님 우세요? 아니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어요. 밤바다는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 들렸고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누님, 저기 벤치에 앉아서 좀 쉴래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고 바다를 봤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날렸고 그가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예뻐요. 뭐가요? 누님이요. 이렇게 바다 보고 계시는 모습?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웃었어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그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누님 추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그가 웃었고 저도 웃었고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고 평화로웠고 행복했어요. 다음 날 새벽 그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누님 일어나셨어요? 해돋이 보러 가요.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나갔고 우리는 해변으로 갔어요. 아직 어두웠고 바람이 차가웠고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그가 제 어깨에 담요를 둘러줬고 함께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천천히 하늘이 밝아졌고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고 해가 떠올랐어요. 누님, 저 약속할게요. 뭐요? 누님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계속 누님 곁에 있을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가 닦아줬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당신을 소중히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앉아 있었고 파도가 우리를 감쌌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부산에서의 3일은 꿈 같았어요. 낮에는 시장도 가고 카페도 가고 갤러리도 갔어요. 밤에는 각자 방에서 쉬면서도 문자를 주고받았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서 웃었어요. 마지막 날 밤 그가 제 방으로 와서 창가에 같이 앉았어요. 누님, 내일 서울 가면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당신 없으면 외로울 텐데. 다행이에요. 저 누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창밖으로 야경을 봤어요. 부산의 밤은 아름다웠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누님 무슨 생각해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저는 누님을 계속 보고 싶어요.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지 않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내리면 끝날 것 같았고, 이 순간이 사라질 것 같았고, 그래서 좀 더 있고 싶었어요. 누님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조금만 더 있을래요. 그가 웃으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내일 또 봐요. 약속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그가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고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공원에서 산책도 했어요. 아들은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고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가끔 그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다고.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라고. 지난주에도 우리는 산에 갔어요. 정상에 올라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누님 사랑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도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고 손을 잡고 걸었고 저녁 노을을 봤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날 밤 나는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49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그가 있으니까요.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조용한 용기를 주세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싶어요. 고맙습니다.